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경호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주사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골 주사,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프롤로 주사까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정형외과 주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약을 먹거나 물리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렇다고 수술을 받기에는 아직 이른 경우에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첫 번째, 연골 주사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주사이고 정형외과에서 흔하게 쓰이는 주사제입니다. 연골 주사의 주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주로 무릎에 사용을 하며 간혹 어깨나 발목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를 코팅을 하고 있는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 관절 내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연골 주사는 마찰이 되어 삐그덕거리는 경첩에 기름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히알루론산 성분이 관절 연골을 코팅해 주어 연골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절 안의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한 3에서 5회 정도의 주사가 권장이 되며 최근에는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점성이 높은 주사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좋은 소식은 이러한 연골 주사가 건강보험에 6개월 단위로 적용이 되니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주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료 시 환자분들께서 연골 주사는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들 자주 여쭤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과적인 주사 제제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맞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일상생활이나 운동, 업무 환경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전혀 없으시다면 굳이 계속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증상과 엑스레이의 변화 상태, 실제 관절의 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DNA 주사입니다. DNA 주사의 성분은 인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DNA 성분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처음엔 손상된 피부의 조직 재생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당뇨가 심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 DNA 주사를 병행하여 상처 회복 및 조직의 재생 속도를 현격히 증가시키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목, 허리를 비롯한 척추,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등 관절 분야에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효과도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나면 통증 완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평소 인대가 좋지 않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콘주란이라고 히알루론산 성분에 DNA 성분을 더한 주사인데 이게 2년 전부터 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는데 최근에 가격이 대폭 인하가 되어 많이 찾고들 계십니다. 다만 컨주란은 무릎 관절에만 한정되어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콜라겐 주사입니다. 뼈를 코팅하고 있는 관절 연골을 비롯해 피부, 인대, 힘줄의 구성 성분이 콜라겐인데요. 인체에서 콜라겐 성분을 추출한 동종 콜라겐 제제와 돼지 피부에서 추출한 이종 콜라겐으로 나뉩니다. 콜라겐 주사의 장점은 인체 조직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손상된 조직에 직접 보충해 줌으로써 콜라겐과 손상된 연골, 인대, 힘줄과의 결합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콜라겐 주사의 단점은 콜라겐 입자가 상대적으로 커서 주사를 맞고 나서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깨나 팔꿈치, 발목 등 힘줄이나 인대 실질 내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했을 경우 많이들 아파하시는데 이는 시술자의 스킬이나 용량 등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대부분의 콜라겐 주사는 비급여 제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힘줄이나 인대 재건 등의 수술 환자를 비롯해 급성기 외상 환자에서의 콜라겐 주사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았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연골 주사, DNA 주사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그러나 아직 수술할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번째, 뼈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발생한 염증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주사보다 강력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그렇지만 연골을 생성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주사 약효가 끝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염이 더 진행이 되면 다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죠. 소염 효과는 강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연골을 약화시키고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우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통증입니다. 통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종국에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원래 환자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유지해 가면서 수술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통증을 경감시켜줘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다만 뼈주사 사용 시에는 정형외과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롤로 주사입니다.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합니다. 인대가 약한 부분에 주사를 해 염증 반응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후 염증이 가라앉으며 종국의 인대가 강화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알아두셔야 될 점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사 직후에 통증이 생깁니다. 근육의 끝부분에서 뼈와 이어지는 힘줄을 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만성적인 염증 환자의 경우 건염이 가장 많습니다. 그 힘줄이나 인대가 약해지는 것을 보강해주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치료입니다. 특히 팔꿈치나 어깨, 발목에도 효과가 좋아 실제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주사제의 농도를 달리하여 치료를 합니다. 단, 염증을 일부러 유발시켜 조직을 강화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한 질환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릎 연골 손상이나 염증으로 인해 관절각 내에 물이 찬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발시키기 위해 치료 기간 동안 정형외과 약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나한테 맞는 치료는 한 가지뿐일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치료는, 그리고 가장 적합한 치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정형외과 주치의의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저는 어깨관절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한 견주관절 세부 전문의인데요. 개인적으로 어깨관절에는 DNA 제제와 콜라겐 제제가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깨 힘줄에 석회가 끼는 석회성 건염에 두 제제를 병합하여 초음파 유도하 바늘로 깨주는 시술을 하면서 두 약제를 병합하여 쓰면 효과가 좋았습니다. 석회도 비교적 잘 녹았고 관절의 범위 회복 및 통증 완화 소견이 잘 보였습니다. 환자분들 또한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최근 치료한 환자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요. 제가 석회를 깨는 시술을 2차례 정도 하고 1개월 이후에 시행한 엑스레이상에 석회가 많이 흡수가 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실제 환자의 통증 및 관절 범위가 좋아진 아주 드라마틱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서 프롤로 주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대가 약해서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관절염이 온 경우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프롤로 주사를 무릎 인대 주위에 시행하며 연골이나 DNA 주사를 맞으면 훨씬 좋습니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는 연골 주사와 DNA 주사를 번갈아 맞으며 증상 조절을 하고 불충분할 경우 콜라겐 주사를 추가적으로 시도해 본다면 가성비 있고 효과도 좋은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형외과에서 시행되는 주사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환자분들의 증상이 천차만별이고 진단명이 비록 같더라도 환자 상황에 맞는 치료법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정형외과 주치의의 정확한 진단과 노하우가 있다면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1:1 맞춤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정형외과 전문의 김경호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